안녕하십니까. 한국성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태훈 검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요, 국제 대기 오염 규제 기준 그리고 그 미래 동향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큰 주제인 탈탄소와 관련해서 우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IMO 국제 기준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그 탈탄소화 규제가 진행됨에 있어 그 사전에 있는 우리 국제 기준들이 어떻게 흘러왔고 또 어떻게 나아가고 또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 그 플로우대로 제가 쭉 말씀드리는 걸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제가 일반상 그리고 현재 기준 그리고 동향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일반상 보시면 일단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연돌에서 나오는 뭐 석스, 넉스, CO2 그리고 뭐 미세먼지, BC, 카본 등등 여러 가지 있고요. VOC 또 물로 배출되는 안티파울링, 뭐 유류 오염 등등 여러 가지 화물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선박에서 오염 발생하는 해양 오염 물질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 마폴 협약이 제정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마폴 협약의 부속서별로 각각 다른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한 파트는 부속서 6에 해당되는 대기오염 그리고 탈탄소와 관련입니다. 지금 마폴 제가 부속서 6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속서 6의 그 개정 이력들을 보시면 크게 석스와 녹스 규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그 서퍼캡 2020 0.5%가 가장 핫한 이슈였죠. 그 0.5% 2020이 큰 이슈가 됐지만 이 0.5%의 이슈는 약간의 임팩트성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EGCS를 설치하거나 혹은 저유황유 혹은 뭐 블렌딩유를 사용하셔서 이 규제를 만족하고 계실 텐데요. 이 이후에 발생되는 이 CO2 규제, 이 에너지 효율 규제 그리고 탈탄소화 규제 이게 저희 그 선박에서 발생되는 총량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기술적 개발 그리고 협약의 새로운 제정이 필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그 규정이고요. 제가 첫 번째 그 녹스 규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기 오염 중에 가장 심각한 물질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위해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이 녹스를 규제하기 위해서 현재 티어 3까지 지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 이후 킬링 되는 선박들은 티어 3 기준을 만족해야 되고요. 이 녹스 수치의 그 저감 비율을 보시면 예전 초창기부터 티어 1부터 쭉 내려갔다 보시면 거의 80% 이상의 현재 감축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스를 규제를 하는 그 ECA, 그 에미션 컨트롤 에어리아라는 그 배출 규제 해역을 보시면요, 대부분 미국 그리고 북유럽 발틱 그리고 현재 한국도 항만 대기질 특별법으로 규제를 실시하려고 하고요. 중국 등지에서 각각 기국법 혹은 협약에 따라 규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녹스의 규제는 엔진에 대한 규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엔진이 녹스 규제치를 만족하냐, 티어 1, 2, 3를 만족하냐에 따라서 공장의 검사 그리고 증서를 받고 운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녹스를 만족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에 뭐 SCR 혹은 EGR 그리고 연료유 전환 혹은 뭐 듀얼 퓨얼 LNG 등이 있고요. 이런 녹스 규제를 만족하고 나면 그 선박에 이런 IAPP 증서를 보유하게 되고 이 증서에 보시면 티어 1, 2, 3 어디에 만족했느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함유량 규제로 바로 넘어가면요. 황함유량은 최근에 이슈된 그 서퍼케 0.5%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황함유량은 아주 유명한 산성비를 유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황함유량 규제는 아까 질소 규제보다 더 다이나믹하게 줄어들거든요. 2020년부터 0.5% 그리고 에카 에리어는 0.1%입니다. 얼마나 줄어들었냐 하면 대략 글로벌 수치는 90% 이상 다운됐다고 보시면 돼요. 규제치가. 그래서 현재까지 녹스나 석스 이 메인 규제는 절대적인 기준치가 줄어드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현재치가 거의 지금 기술 개발된 가장 그 리미트까지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 그 선박의 배출량을 그림으로 나타낸 부분이거든요. 그 배출량 그 색깔을 보시면 이 붉은색 쪽이 배출량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붉은색을 보시면서
다음 에카 1열 보시면 아마 앞서서 보신 그 붉은색 배출량이 많은 지점이 다 에카로 지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에카 1열은 현재 그 글로벌 캡 0.5% 이외에 각 나라 그리고 항만별로 별도의 규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좀 더 혈액보다 강화된 규제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부분은 각 항만별, 항구별, 나라별 별도의 규제치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이 SOX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까 SCR 녹스 만족치를 말씀드렸지만 SOX는 EGCS를 설치하든 혹은 저유황유를 사용하든 아니면 LNG 연료를 쓰든 이런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고요. 다 카펙스, 오펙스를 따져보면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따져서 선주분들이 다 선택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 최근에 가장 개정된 IAPP 증서 양식입니다. 보시면 예전에는 이 선박이 어떤 연료를 싣고 있냐에 따라서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0.5%가 강제화되고 전 세계에 공용이 되면서 기타 연료 규제치는 다 날라가 버리고요. EGCS가 있냐 없냐 확인할 수 있는 칸, 0.5% 쓰냐 혹은 이퀴벌런트 유닛 EGCS를 설치하냐 이 정도만 분리되게 아주 간단하게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속수와 녹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온실가스입니다. GHG의 감축이고요. 이 탈탄소화의 가장 중요 원인이고 그리고 올해 있을 가장 큰 핫 이슈고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아마 강제 협약이 될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매출량 목표를 보시면 2030년까지 약 2008년 대비 최소 40% 감축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 감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초기, 중기, 장기 전략이 다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바는 단기 감축 조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1번 보시면 단기 감축 조치에서 가장 주요하고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현존선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 이후 건조된 신조선들 다니고 있는 배들은 다 EDI 페이즈를 만족하고 있는 배들이죠. 그래서 이 EDI 페이즈를 그나마 만족하고 있는 배들은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이전에 건조된 배들은 아마 EDI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은 배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어떠한 배출량을 가진지 컨트롤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들, 그 이전 배들을 규제하자라는 게 이 단기 후보 조치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이 현존선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발효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하고 실효성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술적 조치로서 EXI라는 제도의 도입입니다. 그 EXI는 Existing Index, Existing Index고요. 에너지 에피션시 Existing Index고요. 현존선에 대한 규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EDI와 약간 프레임은 같습니다. EDI 프레임은 같고 현존선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XI라는 기준으로 현존선을 제도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래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약 한 3선박이 있습니다. 이 가장 밑에 선박을 보시면 EDI 기준을 현재 만족하고 나온 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나온 페이즈 2 홀 3를 만족하고 나올 배들, 이 배들은 나오면 이미 EDI 조치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을 만족했다라고 봐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중간 배를 보시면 아마 예를 들면 2013년 티어 1 정도로 나온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배들은 티어 1은 적용을 했지만 앞으로 규제될 2023년 1월 1일자 티어 2 홀 3 정도로 규제를 하면 그 티어 1과 2 사이의 규제치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 선박이 만족시켜야 된다. 기술적 조치 혹은 운항적 조치, 어떤 테크니컬 조치로 만족을 해야 되니 이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첫 번째 선박 보시면 아마 2014년 이전 배들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90년도 이때 건조된 배들은 에너지 효율 자체를 인정받지 않고 나온 배들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될 수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3개의 선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선박들의 한 개 더 말씀드리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엔진 출력을 제한한다든지 혹은 대체 연료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에너지 저감 장치를 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상 현존선을 가지고 계신 선주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말씀드린 에너지 출력 제한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료를 바꾸려면 특별한 개조가 또 필요할 거고요. 엔진 모디피케이션도 필요할 거고요. 또 에너지 저장 장치들 따로 설치하시려면 도킹이 필요하실 거고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시간도 적게 들이고 비용적 측면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엔진 출력 제한, EPL, 엔진 파워 리미테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 효율에 대한 향상 조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 조치 외에 운항적 조치로도 실현돼야 합니다. 특히 지금 한창 전 세계적으로 토의하고 있는 그 GHG 스트래티지의 가장 핵심은 운항적 조치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운항적 조치가 발효되는 이유는 이 기술적 조치는 이 말 그대로 선박에 대한 사전 승인입니다. 사전에 이 배가 기술적 조치로서 에너지 효율을 만족한다라고 나왔는데 과연 이 배가 운항하면서 실제 에너지 효율을 만족할 수 있냐, 누가 증명할 것이냐라는 단계를 증명하고자 이 운항적 조치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운항적 조치로서 이 선박이 실제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증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운항적 조치는 이 심사의 방법으로도 갈 수 있고요, 뭐 검사의 방법으로도 갈 수 있는데 현재 IMO에서 엄청나게 논의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논의가 결정이 되면 올해 연말에 아마도 진행될 APC 75차 GHG 7차 회의가 마무리되면 아마 큰 윤곽이 나올 거고요. 기술적 조치 그리고 운항적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너지 효율 기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림에서는 샘플로 쭉쭉쭉쭉 올려드린 거고요. 뭐 에어버블, 뭐 프릭션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거 보시면 재생에너지도 보시면 뭐 태양열 그리고 카이트 혹은 또 회전축 그리고 가장 밑에 보시면 LNG 퓨얼드십 가장 현재 각광받는다고도 볼 수 있고 가장 많이 도입하는 장치죠. LNG가 석스나 낙스 그리고 다른 여러 잔사유나 이런 석유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친환경 연료라고 지금은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LNG 퓨얼드십이 최근 나오고 있고요. 다른 기술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이제 퓨얼셀 이런 기술들을 보시면 아마 앞으로 차후로 선박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APC 75차가 올해 연말에 있을 예정인데요. 이 75차가 진행되면서 가장 좀 대기오염 쪽 주요 이슈가 뭐냐를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EXI, Existing Index를 이용한 현존선 효율 개정 이게 일본 그리고 노르웨이 등에서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는 조치고요. 현재 GHG 7차 문서에 이 협약 개정안에 대한 원문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 협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IE 증서를 어떻게 개정해서 5년짜리 밸리데이트를 부여하고 이 EXI를 지키고 있는지 검증하겠다라는 검증 방안 그리고 계산 방안 등 모든 가이드를 다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EXI가 통과가 되면 2023년 1월 1일자로 현존선은 다 계산을 해야 되고 적용을 받아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슈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연료 공급자 면허제도고요. 이 면허제도는 지난 차수부터 문서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크게 호응을 못 받았는데요.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다시 올라온 이유는 아마 2020 서퍼 캡이 도래하면서 연료유 품질에 대한 선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공급자를 관리해야 품질 높은 연료를 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의지에서 나온 그 의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마폴 협약에서는 연료 공급자는 기국 항만 당국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연료 공급자 속한 항만 당국이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면허를 주는 국가도 있고요. 처벌도 강하게 하는 국가도 있지만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약간 루즈하니 면허 제도를 강제하자라는 문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BC 블랙 카본 부분입니다. 현재 그 2020 서퍼 캡이 도래하면서 블렌딩유 혹은 잔사유 등을 섞어서 운행하는 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잔사유를 사용하는 선박들에서 나오는 BC가 이 극지방 되게 얼음을 녹인다. 이 극지방의 블랙 카본 수치가 높다라고 해서 극지방에 다니는 배들은 잔사유를 전환시켜라 라는 주요 의제가 이제 환경 단체로부터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현재는 우리 BC 혹은 PM
그 미세먼지 등에 대한 우리 협약에서 규정하는 강제 규제치는 없는데 아마 차후 점점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관련된 의제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다 이 대기오염 관련된 주제들인데요. 그 마지막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GHG 그리고 온실가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감축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 이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